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전입니다. 오늘은 저의 관심 종목 이야기 한번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방송을 할 때, 시황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관심 종목 이야기, 시황이 이러이러하니 지금 종목 이런 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매매하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승전결을 맺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황이 제가 지금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어요. 네, 패스하고 바로 관심 종목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왜냐면 다들 아시죠? 시장은 지금 가돌입니다. 같아요. 그냥 똑같은 시장의 어떤 반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시황글을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올려드리고 있는데, 최근 시황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이에요.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이거 조금 올랐다가, 저거 조금 올랐다가, 네, 시장이 뭐 한 2%, 3% 이렇게 연속적으로 올랐다가,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하락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한 1% 내외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졌다가 이건 무한 반복입니다, 지금. 제가 8월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은 가돌일 거다. 조금 오르고 조금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될 거다. 언제까지? 그 이상 반복될지 일단 모르겠지만 제가 예상컨대 9월 초까지는 벌써 오늘이 8월 30일입니다. 네, 거의 다 가죠. 그래서 시황가는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시장이 어차피 와리가리 요거 반복이잖아요, 지금. 조금 떨어졌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하루는 분위기 괜찮았다가 다음날 분위기 나빴다가 네 이게 뭐 한 3일 가는 경우가 없어요. 2, 3일 좀 좋았다가 다시 또 안 좋았다가 이 지금 무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매매 전략은 기본적으로 그래? 그렇다면 하단 매수하면 되겠군. 이 정도만 생각해 주면 돼요. 상승 구간에서는 건망을 하고 떨어질 때 사면 되겠군.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이제 언급해 드렸던 HSD 엔진 이 친구도 떨어질 때 받으시면 돼요. 제발 올라갈 때 좀 가만 계시고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만 좀 컨트롤 잘 하시면은 그게 문제될 거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었던 저희 이제 관심 종목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은 제가 조선주 이야기는 패스를 할게요. 왜냐면 이때도 이야기해 드렸었고, 네, 이때도, 여기 밑에 조금 잘렸는데, 이때 그때도 요 한국화분 강의였었죠. 그리고 본의 아니게 하나오션이 유상증자하게 되면서 하나오션 영상도 제가 제작해서 올려드리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최근에 조선주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선주 이야기 패스할게요. 근데 관심 없어서 패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 좀 찍어드리고 가자면 딴 거 없습니다. 이 HSD 엔진 이거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조선하면은 크게 이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렇게 세 가지 나눠서 이제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고 조선은 무조건 현대, 한화, 삼성 이 세 개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것들도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 세 개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이제 최근에 편입된 자회사, HSD 엔진 하나가 편입한 거죠. 네, 그리고 STX 중공업 이건 현대가 편입을 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납품하고 있는 한국카본 LNG 고랭지 제조회사죠. 우리나라 투탑, 동성아이텍. 일단 요 정도와 그 외에 이제 뭐 피팅 기업들 정도 보시면 됩니다라고 최근에 정리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유심히 봐주셨으면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다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이 메이저 3사는 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도 좋고 한국조선해양도 좋고 하나오션도 좋고 삼성중공업도 좋아요. 이 메이저 3사는 관심 있게 다 보셔야 됩니다. 네, 근데 주의사항은 하나오션은 유증이 있으니까 제가 올려드렸던 유증 강의 참고하셔갖고 하나오션 강의 참고하셔갖고 매매 전략 세워보셔야 될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무난하게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차트는 삼성중공업이 세긴 한데 한국조선해양을 이번 파도에 조금 더 많이 사고 싶어갖고 유심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STX 중공업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관심 정보를 제시해드리긴 했으나 저는 요거 더 지금 선호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화보는 제가 영상 따로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조선주는 이렇게만 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봐주시고 뭐 너무 많이 이야기해드렸습니다만 올 하반기에 또 있어요. 또 수주 있습니다.
카타르 1차 수주도 있었죠. 이미 상반기에 있었고 2차 수주가 또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부르죠. 슈퍼사이클. 네, 슈퍼사이클. 역대 이 조선업 초호황기를 현재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적자의 늪에 빠져서 그동안 진짜 죽어나고 있었거든요, 조선업은. 근데 드디어 흑자 행진. 내년에는 엄청난 흑자가 예상되어 있는 업종 중 하나가 조선. 이거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 중에서도 또 이상한 조선 좀 말고, 네, 이상한 조선 좀 말고요. 방금 찍어드렸던 조선주들 중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어요라고 이야기해드리는 업종군은 여러 개가 있어요. 조선이 쉬워서 여러분들께 조선을 이렇게 이야기해드린 거 왜냐면 명확하잖아요. 너무 명확해요. 2차 전지하면 종목이 몇 개입니까? 초전도체 하면 종목이 몇 개예요? 맥시나면 또 몇 개입니까? 너무 많잖아요. 근데 되게 명확하게 특정 종목을 딱 픽해서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쉬운 종목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되게 쉽게 가이드를 할 수가 있는 업종군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시장이 빠져요? 뭐 살지 모르겠어요? 그럼 조선주 사십시오. 이게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조선주는 그런 관점에서는 참 초보자용으로 되게 괜찮은 그런 타점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얘네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하나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이거는 이제 오늘 새롭게 얘기하는 건데 SK 오션도 관심 있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옛날 이름이 상광이에요. 상광 MNT인가 그래요. 이때가 이제 이 한때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한때 이제 조선업이 잘 나갈 때 애도 간간히 조선 기자재로 움직이긴 했습니다. 대장주였거나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인기가 많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었습니다만 삼강 MNT도 당시에 일단 조선 기자재긴 했어요. 네, 조선 기자재긴 했고 근데 이제 SK그룹에서 이제 사업 확장 기념으로 뭐 어디 괜찮은 거 인수할 거 없나? 라고 진행을 하다가 얼마 전에 몇 년 안 됐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인수를 한 게 이 삼강 MNT고 인수한 다음에 이름 바꾼 게 SK 오션 플랜트예요. 근데 얘가 이제 단순히 이제 조선 사업만 하는 건 아니고 풍력 사업도 하고요. 네, 풍력 사업도 하고 또 조선 사업도 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SK 오션 플랜트 대만 해상 풍력 발전 추가 수주 기대 해상 풍력 매출 성장 지속 이렇게 레포트가 나온 바 있었고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최근에 톡방에도 공유해드렸습니다. SK 오션 플랜트에서 이제 여기다가도 기사 한번 공유해드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쭉 올려보시면 어젠가 제가 그젠가 한번 공유해드렸었죠. 네,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여기 톡방 입장하고 싶은 분들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해서 입장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저 혼자 말합니다. 네, 저 혼자 말하면서 여러분들께 순수하게 정보 전달하는 공간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느 주식 카톡방들처럼 네, 무자비한 광고, 무장비한 영업 활동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쌍방 대화로 이제 톡방이 되게 지저분한 그런 거 없습니다. 깔끔하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 SK 오션 플랜트가 옛날에는 없었다고 봐야죠. 옛날에 조선주가 너무 잘 갈 때는 이제 없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해상풍력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선 사업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함정 수주, 잠수함 수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SK 오션 플랜트도 그래서 일단은 조선주긴 해요. 냉정히 봤을 때 조선주긴 합니다. 그런 내용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얘는 그냥 곁들여서 봐주세요. 이번 조선 파동, 조선의 어떤 슈퍼사이클 파동에서 SK 오션 플랜트도 주목받을 만큼의 상승이 나올진 저는 긴가민가해요. 아까 보셨던 조선 3사, 그리고 조선 엔진을 만드는 두 개 회사, LNG 본행제, 피팅 회사, 뭐 이런 것들은 추가적 상승이 나올 거라는 거의 이제 확고한 믿음, 분석이 있다면 SK 오션 플랜트는 제가 이번 파동에서 과거에도 상강 MNT 때는 매매해 본 적이 있는데 SK그룹으로 편입되고 나서 저도 이제 매매해 본 적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긴가민가합니다. 약간 사이드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일단 조선주에 대한 오늘 이야기는 끝이고요. 조선주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두산? 네, 두산도 한번 보셔야죠. 두산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기사로도 이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만,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있죠.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요. 그러면은 이번엔 다르다. 1조 원 등의 조단위 상장에 성공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최근에도 로봇은 관심받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AI, 로봇, 자율주행. AI도 최근에 잘 갔죠. 자율주행도 최근에, 오늘 잘 갔죠. 자율주행은. 오늘 잘 갔고, 뭐 로봇,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유명한 이제 유망 산업 중 하나고, 대기업들도 앞다퉈 투자를 하고 있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현재 희망밴드 상으로는 1조 원대 무난하게 안착이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주식을 하신 지 그래도 한 10몇 년, 한 20년 이렇게 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두산, 에스텍스, 금호, 웅진, 네, 뭐 한진 이런 애들은 대기업이긴 한데 시장에서 늘 잊을만 하면 재무구조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공경에 처하고 그런 회사들이었어요. 그런 그룹사들이죠, 늘. 그래서 잊을만 하면 사고치고 실제 여기서 몇 개 회사들은 사라졌고 공중분해되기도 했죠. 두산도 그중 하나였었고요. 근데 요즘 두산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런 말 할 입장은 아니지만 기특합니다. 네, 이 중에서 지금 제대로 좀 살아남은 네, 그룹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특합니다. 아무튼 그런 두산그룹의 정상화 중에 정상화 이미 정상화됐죠. 네, 정산 이미 예전에 되었고 성장하는 그 발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너무 당연하게도 이렇게 두산그룹사가 상장이 되기 때문에 두산주들이 이런 식으로 차트를 최근에 이렇게 뽐내기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일단 관심 있게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최근 흐름들. 네, 두산 헬스나. 나쁘지 않죠? 두산 마켓. 나쁘지 않고, 개인적으로는,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마켓. 3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두산은 이제 두산그룹 내 지주사 역할을 당연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의 상장은 당연히 이제, 네, 이 두산이라는 종목에 대한 주목을 받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두산 로보틱스 상장되는 거에서 수혜주로 사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산 보셔야 됩니다. 네, 일단 차트도 지금 두산이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두산 보셔야 되겠고, 그게 아니고, 그냥 두산 전반적으로 두산 그룹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안정화, 그리고 사업 내용까지 고려해서 한번 같이 종목을 발굴하고 싶다면, 두산 에너비티, 두산 바켓, 이 두 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로보틱스의 상장 수혜도 좀 보고 싶고, 조금 보고 싶고, 그때는 그룹사 전체적으로 괜찮을 거니까 조금 보고 싶고, 그러면서도 이 그룹을 일으켜 세울 만한 이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종목을 나는 공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바켓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고 당연히 이제 뭐 BHI라든지 아니면은 그 한전 기술이라든지 뭐 두산 에너빌리티, 뭐 보성 파워텍 이런 종목들하고 흐름을 같이 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다른 건 없어요. 일단은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보세요. 요때 급락한 거 보이세요? 요 개파락 거래량을 실었고 그때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고 나서 쭉 빠지다가 작년 말이 좋지 않은 시황이었어요. 부산 에러빌리티뿐만 아니고 작년 하반기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던 시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식시장은 급락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급락, 미국도 급락, 일본도 급락, 대만도 급락, 다 급락이었고요. 그리고 작년 연말 딱 12월 마지막에 저점을 찍고 지수가 반등하기 시작했죠. 글로벌 증시가 전부 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그때 많이 빠졌고 그 많은 종목군들이 작년 뭐 하반기에 이렇게 최저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때 급격한 하락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최대 거래량을 찍으면서 이렇게 맞죠? 이렇게 두 개 찍으면서 이 이후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로로 제가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딱 그어버리면 이 좌측 흐름을 보게 되면 얘는 이렇게 빠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우측 흐름을 보게 되면 그때부터 횡보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이 날짜를 기점으로 좌우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딱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때를 기점으로 방향이 바뀐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이제 추세 전환이라는 게 이때 발생한 거죠. 어, 결과적으로는 이때 들어왔던 에너지가 지금 빠졌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하던 이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추세가 하락을 하고 있어요. 연일 하락을 하고 있어요. 왜 하락합니까? 누가 파니까요. 네, 누가 파니까요. 맞죠? 누가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하는 거잖아요. 누가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죠. 오늘도 하락, 내일도 하락, 모레도 하락, 반등하는 척 했지만 또 하락. 그게 우리는 이제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매수자랑 매도자랑 비등비등해요. 힘이 비슷비슷해요. 그럼 횡보를 하게 되겠죠. 매수자가 이기고 있어요. 연일 이겨요. 오늘도 이겨, 내일도 이겨, 모레도 이겨, 한 달 내내 이겨.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렇죠? 즉 이때 들어왔던 매수 에너지가 방향을 틀었고 틈 방향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거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밑에서 어떤 매수 에너지가 이렇게 잘 받치고 서 있나 봐요. 이 가게 모으면 살 거에 잘 받치고 서 있나 봐요. 그러면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친구는 일단 보실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하단선이 명확하기 때문에 하단에 오면 나는 쭉쭉 하겠어. 라는 관점을 접근하셔도 되겠고, 내지는 지금 이 횡보를 한 지 결과적으로는 곧 1년입니다. 좀 있으면 1년이에요. 이게 11월부터입니다. 몇 달 안 남았어요. 8월 끝났으니까 두 달만 더 있으면은 1년입니다. 곧 1년 정도 횡보했으면 방향을 턴할 만도 하거든요. 근데 이 턴이 지금 원전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특히 이번 정권은 원전을 밀고 있는 정권이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아서 돌파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산그룹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밥캣은 지금은 하방입니다. 네, 현재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한번 긋자고요, 우리. 선을 딱 그었습니다. 다르죠? 네, 왼쪽에서는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 매수세가 꾸준하게 주가를 밀어 올리는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었다면 하지만 우측부터는 갑자기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즉 지금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차트예요. 하방 압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당장은 매수하셔서 여러분들이 크게 재미 보긴 힘들어요. 근데 이 소화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가격상으로는 저는 5만 원이 깨질까 싶거든요. 5만 원 안 깨질 것 같은데 저쨌든 이 매수세가 이 종목 한번 사볼 만해. 이 정도면 바닥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올 거예요. 예컨대 이런 느낌이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두산마켓은 요 국면을 보게 되면은 하방입니다. 근데 마치 제가 여기서 5만 원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정 가격 도달하고 나서는 저가 매수가 붙는지 통 튀고 통 튀더니 돌려버렸죠.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두산마켓처럼 이렇게 올라온 차트 있잖아요. 이렇게 세게 올라왔고 그리고 두산마켓이 가지고 있는 이 사업 내용, 네, 이 사업 내용이 현재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뭐 일단 어쨌든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 내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지선이 확인이 되게 된다면 이 친구를 한번 매수해 볼 만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하방 압력이지만, 네. 그리고 현재는 수급도 좀 특이합니다. 이 친구는. 볼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좀 특이하죠. 연기금은 연일 팔고 있고요. 연기금과 외국인의 한판 승부고 개인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매도 우위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롭죠. 네, 근데 연기금이 승리하는 거는 뭐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얘는 이렇게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어요. 큰 음봉이 등장했다. 그죠?
비슷하게 강력한 음봉이 등장한 이런 구간이 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흐름 보세요. 요 국면의 흐름을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찍고 어떻게 올라왔나. 너무 강력한 매도 에너지 등장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V자 반등할 거야. 이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런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의 과한 기대입니다. 그거는 사실 너무 나만의 기대인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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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점 찍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매수 관점으로 보실 만한 종목이 두산. 업황도 좋고요. 그룹 내 분위기도 좋고요. 뭐 플러스 알파로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는 것도 좋고요. 이해되셨죠? 자, 요 종목들 일단 유심히 봐주시고 단서를 들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조선주나 이런 것들은 사실 시장이 적당히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에너빌리티도 사실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하단선이 가깝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 모아가셔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두산마켓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점을 좀 확인하고요. 왜냐면 매도 에너지가 등장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됐어요. 네, 한 달 남짓 됐고 앞단에서도 이 정도의 강한 에너지가 등장했을 때 어때요?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걸렸죠? 네, 꼭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덜컥 사지 마시고 좀 지켜보시다가 네, 마침 로보틱스 상장 이야기 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미 이야기해드린 종목입니다. NH투자증권. 네, 얘는 흐름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권주는 사실 어, 제가 올해 활동하는 거를 봐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 증권주 여러분들께 추천 안 합니다. 금융주 자체를 추천 잘 안 해요. 재미없거든요. 여러분들 은행주가 이틀, 3일 연속 급등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네. 증권주는요? 몇 번 없으실 거예요. 사실 역사적으로 이제 금융주가 잘 나갔던 거는 2008년에서 2009년으로 넘어갈 때 이때가 금융주 로얄 타임이었죠. 네, 로얄 타임이었죠. 특히 2008년도에는 워렌 버핏도 미국 내에 있는 뭐 시티은행 같은 거 있죠. 네, 주식들 1달러 밑에 싹쓸이 해갖고 엄청 돈 벌었잖아요. 금융 위기 때입니다, 이때가. 이후에 이제 금융시장이 회복기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은행주도 미친 듯이 급등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뭐 KB금융지주나 이런 애들 엄청 무겁잖아요. 엉덩이 무거워 잘 안 움직여요. 그런데 그때 그런 주식들이 상한가가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은행주들은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은행주를 잘 추천 안 드리는데, 오늘 은행주 이야기를 본의 아니게 하게 되네요. 일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주 관점에서, 자, 앞에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같이 보시면 좋아요. 자, 보시면 배당주 투자하는 법. 네, 15분만 투자하세요라고 해놓고 28분짜리 영상이었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그렇게 봐주시고 오늘 NH투자증권 이야기를 왜 하게 되냐면 다른 건 없고 이 증권주들은 최근에 조금 말썽이 있었어요. 예컨대 부동산 PF, 부동산 PF라든지 뭐 이 부동산 PF 자금을 여러 차례 이제 대주게 되면서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실 채권이 돼버린 거죠. 뭐 비슷한 케이스로 지금 최근에 곤욕을 치른 게 새마을금고 그리고 중국 부동산도 비슷한 케이스죠. 난리가 난 거고. 근데 이 증권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거래 수수료만 남기고 펀드만 팔고 이런 회사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대주고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증권회사들이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확 꺾이게 되니까 그에 따라 어떤 피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증권주를 투자하실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이 위에 보시면은 제가 어제 올려드린 겁니다. 네, 어제 올려드렸던 거고, 증권주 올려드리면 부동산 PF 말씀드렸는데, 이런 맥락에 보시면 됩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다울투자증권은 부동산 PF 때문에 금감원에서 검사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다 올려드리니까 제가 올려드리는 톡들만 보셔도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데 뉴스로는 꿀릴 거 없을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요. 이런 톡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런 기사도 제가 어제 공유해드렸었죠. 근데 그 전부터 계속 공유해드렸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 손꼽는 그나마 증권주들 중에서 현재 이런 어떤 리스크가 상당히 낮은 회사가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라 생각해요. 네, 증권주 중에서. 자, 아까 보셨던 뭐 두산이나 조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맥신 테마주나 네, 아니면 뭐 반도체 테마주나 뭐 자율주행 테마주나 그런 것만큼 화끈한 종목은 아닙니다. 당연히. 네, 증권주가 그래요. 화끈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차트 이쁘고요. 네, 현재 차트 이쁘죠. 정석 차트입니다. 고점이죠. 네, 반등 고점. 그리고 반등 고점. 그렇죠? 반등 고점. 반등 고점. 어땠어요? 찍고 밀리고 찍고 밀리고 찍고 밀리고 찍고 밀리고 그리고 이 동글뱅이 친 구간들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찍고 버티고 해요. 차트가 달라지면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네, 찍고 밀리고 찍고 밀리고 찍고 밀리고 찍고 아니 찍은 게 아니고 잘 보세요. 돌파입니다. 돌파하고 버티고 해요 지금. 네, 이 버티는 차트는 유심히 봐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유심히 봐주시는 것도 그냥 보실 게 아니고 NH투자증권도 어쨌든 금융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이 좋아요. 참고로 옛날에는 일부 증권사, 예를 들어 대신증권 같은 게 이제 배당 성향 좋기로 유명했었고요. 그리고 보험주들 전반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았고요. 그리고 은행주들은 일부 은행주들, 예를 들어서 외환은행, 지금 외환은행은 하나은행이 되었죠. 하나금융지주로 이제 흡수합병이 되었지만 옛날에 외환은행 같은 게 이제 배당 성향이 좋았었죠. 네, 근데 지금은 웬만한 금융사들 전체적으로 이제 배당성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DPS가 주당 배당금이죠. 700원. 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거의 만 원에 가깝다고 했을 때 7% 정도의 배당 수익률이 나와요. 네, 그게 NH투자증권입니다. 절대 낮지는 않죠. 그 상태에서 차트도 좋기 때문에 삼성증권하고 같이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 차트는 삼성증권보다도 NH가 더 예쁜 편입니다. 네, 그냥 깔끔하게 앞고점 돌파고요. 네, 그냥 이런 어떤 거래량 캔들도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이미 다 넘어갔고 저점 올린 추세로 이제 전환도 되었고 다 좋은데 단점은 증권주. 이게 만약에 중소형주나 이런 차트가 뭐 2차 전지나 이제 시장에서 유명한 그런 인기 많은 테마주들로 이런 차트가 나왔다면은 슈팅을 기대하면서 공략을 했겠죠. 하지만 좀 엉덩이가 좀 무거운 그런 업종군이다라는 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타이어 이야기 좀 할게요. 네, 타이어. 금호 타이어 관심 있게 봐주세요.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금호 타이어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도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얘도 이제 그 화재 피해 때문에 이제 좀 곤욕을 치렀었던 그런 회사잖아요. 대전 공장이 이제 화재에 휩쓰이면서 좀 곤욕을 치렀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기차는 이제 할인 때문에 좀 어렵죠. 이미 현대기아차도 아이할 때 필요하다면 할인 공세에 동참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테슬라도 본격적인 할인 경쟁이 들어갔고 BYD도 할인 경쟁이 들어갔고 폭스바겐도 중국에서 가격 할인해도 어둡다. 이렇게 나오고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전부 다 할인 경쟁입니다. PT기는 할인을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야 된다. 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PT기는 할인 경쟁이 예고되고 있으나 할인 판촉이잖아요. 판촉. 판매량이 늘어나면은 부품 회사들은 좋아요. 부품 회사들은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은 관심 있게 보시되 완성차 업체들은 잠깐 고민 좀 해보셔야겠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이야기해드린 바 있었고요. 타이어 이야기하다 제가 왜 이렇게 넘어왔냐면 어쨌든 저쨌든 이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어, 전기차 할인 판촉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타이어주도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무겁습니다. 배터리 때문에.
네,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은 문제가 되고요. 뭐 일반 내연기관차가 이제 한 2톤 정도이면 될 것 같은 내연기관차의 덩치가 있다면 이게 배터리 때문에 그걸 이제 전기차로 바꾸게 되면 한 2.5톤, 네, 뭐 3톤이 육박하는. 그래서 이번에 기아에서 나왔었던 EV9도 엄청 무겁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무겁습니다. 근데 무겁다 보면 당연히 마찰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고, 이 무겁기 때문에 전기차용 타이어를 따로 팔아요. 네, 따로 팔아요. 그래서 이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도 이 전기차용 타이어가 따로 존재를 하고요.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전기차용 타이어 구매 고객 대상 이벤트,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 이렇게 지금 나오고요. 개인적으로는 한국 타이어의 그 아이온이 승차감이 그렇게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저도 전기차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어, 다음에 한번 타이어 교체할 때 한번 아이온으로 바꿔볼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전기차용 타이어가 에, 단가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가 판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이 내연기관과 전기차가 이제 혼재 있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속도 지금 매우 빨라요. 네, 매우 빠릅니다. 현재 BYD가 1위 했죠. 이번에 BYD가 전 세계 1위를 했고, 어, 당연히 이제 내연기관과 합산 판매량으로는 도요타나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이제 훨씬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만 놓고 보면은 네, 세계 1위는 현재 BYD죠. 원래 20위밖에 있었는데 10위권으로 폭풍 성장. 근데 이 BYD가 좀 나름 큰 시장들이 있죠. 네,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이라든지 한국이 작은 시장은 아닙니다. 고가 차량들이 워낙 잘 팔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작은 시장은 아니죠. 뭐 일본이라든지. 네, 중국에서는 최강일지 몰라도 나머지 큰 시장에서는 그렇게 최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인지도 있는 브랜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세계 1위. 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만큼 시장 판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랑 금호 타이어 어떤 매출 신장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한국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고점, 터치만 한 상황입니다. 아직 돌파는 안 나왔어요. 근데 저점을 지금 점점점 올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파 가능성도 일단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금호 타이어는 이미 달렸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셔야 될 게, 이름은 금호 타이어인데, 금호 타이어가 금호게 아닙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금호 타이어 최대 주주는, 볼게요. 예전에 금호그룹이 힘들 때 팔았죠. 네, 팔았죠. 보시다시피, 싱웨이 코리아입니다. 금호 타이어의 최대 주주는 싱웨이 코리아입니다. 싱웨이 코리아가 어디냐면, 네, 중국 회사입니다. 중국의 더블스타라는 회사가 이 금호 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서 만든 특수 목적 법인이고요. 그냥 더블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더블스타는 중국 내에서 상당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타이어 회사입니다. 금호 타이어를 인수를 했고요. 금호 타이어를 인수하게 되면서 이 더블스타라는 타이어 그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회사는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타이어 회사가 되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일단 금호 타이어도 상당히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전 세계에서 1위 기록을 하고 있는 BYD와 같은 나라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네, 금호 타이어는 그런 기업이 되었고 실제로 테슬라를 비롯한 유수의 전기차 회사들한테 전기차용 타이어를 현재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뚫어야 되는 입장이 아니고 이미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는 사실 한국 타이어보다 금호 타이어가 더 우위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모회사가 중국이고 중국은 현재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네, 시장이기 때문에 또 여러 호재들을 기대해 볼 만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현재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요 N자형 상승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금호 타이어는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약간 서브형 종목으로 유니캐스트도 한번 봐주시고요. 네, 지금 차트 너무 강해요. 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 같긴 한데 한미 반도체 같은 패턴 있죠? 네, 보시면은 올라가고 지그재그 지그재그 올라가고 지그재그 지그재그 올라가고 지그재그 지그재그 올라가고 지금 또 하고 있죠. 네. 한미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주, 네, 그런 것들로 지금 움직이 나왔습니다만 유니캐스트도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네, 옛날에 제가 ISC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ISC 소개해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안 좋거나 한번 빠지거나 하게 되면 매수하시라라고 이야기 드린 적 있었죠? 네, 기억나시죠? 그게 이제 예전입니다, 예전. 네, 예전입니다. 결국에는 빠지고 올라가고 빠지고 올라가고 이게 반복이잖아요.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나서 버티는 애들 있죠. 슈팅이 나오고 나서 버티는 애들은 이런 차트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모멘텀도 붙어 있으면 금상첨화고요. 유니캐스트는 기술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종목군이고요. 하단 매매를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거 지그재그잖아요. 시장이 빠지거나 조정이 나오거나 했을 때 하단 왔어? 땡큐 하고 매수. 요 깨지면 손절. 되게 심플한 매매가 가능한 종목군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주시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잠깐 쉬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병원을 왔다 갔다 할 일이 있어갖고 내일 오전에도 제가 병원을 좀 갔다 와야 돼서 이 톡방에 뉴스 올려드리는 게 조금 늦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외부에 잠깐 볼 일이 있는 경우에는 거의 저도 이제 유료원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료원 중심으로 이제 톡을 하고요. 노트북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 화면이 아무래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무료톡 관리는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어제가 한 번이니까.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제 아무 영상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고 하단에 보시면은 이 아래 보시면은 이렇게 있어요. 텔레그램도 개설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끔 들어와서 누군가가 광고 폭탄하죠. 짜증나셨던 분들. 텔레그램 혹시 아직 난 텔레그램 익숙해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 클릭해서 텔레그램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카톡방이 편해 하시는 분들은 카톡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둘 다 똑같이 올라갑니다. 네, 오늘 저의 관심 종목은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저의 관심 종목 이야기를 더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라이브 방송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자주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올려드렸고 오늘도 올려드렸는데 앞으로 뭐 거의 매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들 하셨고 오늘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칭찬 덕분도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전이었습니다.